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 디데이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수능 준비에다가 그리고 수시 전략도 세우느라 바쁠 우리 학생들, 자신에게 잘 맞는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워서 합격의 그날까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는데요. 수시를 앞두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바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을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한국외대와 경희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이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한국외대와 경희대 편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혁오밴드라는 밴드인데요. 그 혁오밴드가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혁오밴드의 음악이 이제 다른 일반적인 가수들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만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린 그런 음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력이 바탕이 되었겠지만요. 자, 지금 요즘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에 자소서 작성에 아마 좀 그 힘을 많이 쏟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자소서 작성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잘 부각하고 또 개성이 넘치는 그런 어떤 자소서 작성이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만의 강점, 나만의 개성을 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00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지금 흘린 땀과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결과로 보여줄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고 100일 뒤에 여러분이 활짝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외대와 경희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이성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외고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성록입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2월 7일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이 고비를 넘기시면 내년도에 입시에서 대박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능성 엿보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우리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지금 수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특집 방송에 대한 접수는 마감이 됐고요. 수시 상담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한국외대와 경희대 편 시간인데요. 먼저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16학년도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지난해 입시하고 견주어 봤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들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선발 인원이 700명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일반 전형이 665명, 그다음에 고른계 전형이 35명입니다. 모집 정원의 20% 가까운 인원을 여기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 100%를 통해서 3배수 내외의 학생들을 1단계 통과자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가면 1단계 성적이 70%가 반영이 되고 면접이 30%가 반영돼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서 전형을 실시합니다. 제출 서류는 단순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을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면접고사는 3인 1조로 된 면접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실시합니다. 10분 내에 면접이 실시되는데 인적성 면접입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 적성이라든지 인성을 평가하는 이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평가 지표에 있어서 지난해 입시하고 조금 바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학업 수학 능력이라든지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인성, 그다음에 교내 활동 충실도,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외대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원서 접수를 앞두고 그 한국 외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그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예, 외국어 대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어과들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 특수어과에서 해당 외국어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어를 접했을 가능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외국어 잠재력을 영어 교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2외국어 교과를 통해서 드러난 역량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실력보다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외대 수시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일자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예, 입학 원서 접수는 다른 대학과 비슷합니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12일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고요. 1단계 이제 서류평가를 접수를 하게 되면 1단계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4일 날 10월 14일 날 2시에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1단계 통과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면접평가가 실시가 되는데 서울 캠퍼스에서는 10월 17일 날 토요일 날 9시부터 시작돼 가지고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10월 18일 날 일요일 날 9시부터 실시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6일 날 2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꼭 합격권에 들어가서 만세 삼창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외대 지망생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영어교육과가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하고요. 제 생활기록부로 봤을 때 LD 확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외대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영어 공인시험 점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교사를 꿈꾸고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지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굉장히 씩씩하게 말을 잘해줬어요. 요즘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요즘 자기소개서 쓰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좀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몇 개는 완성했는데 몇 개는 좀 아직도 어려워서 네,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외대 이성록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외국어대학을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을 지원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 수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실 정주원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이제 할 거 많죠. 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교과 전형을 써야 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을 써야 될지 정시를 해야 될지 수시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그 고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2.46등급, 수학 1.2등급, 영어 1.5등급, 사회 2.45등급의 평균 2.18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성적 보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 2등급, 3.5등급, 2.5등급, 2등급 조금씩 상승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올 1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해서 잠깐 3학년 1학기 때 1.5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예, 6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6월달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윤리사상 3등급, 세계지리 3등급, 평균 2.5등급에 100분이 평균 85.5입니다. 4월과 6월 모의고사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하락했고요. 수학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어도 1등급에서 2등급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4월은 법과정치 4등급에 6월은 윤리사상 3등급으로 상승, 세계지리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전형 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LD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학급 총무부장,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학급의 통계팀장으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는 영자신문 계속했고 댄스, 스포츠반, 요가반 등을 했습니다. 독서활동, 원서 등 인문사회에 대한 다양한 책을 읽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1학년 40시간, 2학년 126시간입니다.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 1학년 때 458시간, 2학년 때 600시간을 했습니다. 네. 예, 교회활동 보겠습니다. 제주 청소년 포럼 패널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청소년 모의유엔 참가했고, 그 다음에 경희대 모의유엔 참가, 그 다음 제주도 교육청 제주학생 외교관 활동도 했고요. 또한 주합 미대사관 청소년 리더십 캠프 등을 참가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밖에 보면 또 상장 있죠. 글로벌 외국 축제 영어 말하기 대회 동상,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 장려상 2회, 그 다음에 청소년 모의유엔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주 글로벌 외국어 축제 금상 말하기 대회 금상도 받았습니다. 토익 점수 900에 토익 스피킹 레벨 7이고요. 한국사 검정 능력 2급을 받았습니다. 네.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1학년에는 체험활동 감상문 쓰기 은상, 그 다음에 외국어 말하기 대상,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금상, 그 다음에 외국어 말하기 대회 금상 1위 받았습니다. 3학년 때는 문법 콘테스트 대상 1위, 자연 체험활동 보고서 쓰기 대회 동상 4위를 받았습니다. 네. 영어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답게 이제 다양한 활동과 수상 기록이 눈에 띄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 교육과 관련 내용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어떤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성록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상당히 학교 생활 충실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역량을 볼 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하나 있다라면 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난해 풀로 봤었을 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내신 역량만을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장점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는 측면입니다. 비교과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준다든지 또 그다음에 교내 활동 충실도라든지 인성적 내용을 등등의 측면에서 또 그다음에 특히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글로벌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의 진정성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의미가 있었던 이런 생활기록부 내용을 좀 검토해본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주어진 여건들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역량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특장점으로서 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도 있다. 그러면 실제 보완할 점은 어떤 점인가 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지원자의 풀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은 학업 역량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 이 학생이 교과 활동이라든지 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종합 의견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상당히 우수한 역량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라면 이 학생은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을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죠.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그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볼 기회를 좀 가져달라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들이 제가 보기엔 곳곳에 드러나 있다라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발휘가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화 학습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확장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갈구를 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활동으로서 이어지고 어떤 역량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준다라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영어에 대한 관심과 강점이 확실하게 보이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도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어 내신이 좀 뛰어나고요. 모든 활동이 영어 관련된 활동인데 되게 일괄적이고, 과목별 세부 능력이나 행동 발달 사항 봤을 때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나 우수성이 일관적으로 보입니다. 내신 성적 학기별로 봤을 때 2.1등급, 1.7등급, 1.85등급,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1.38등급에서 3학년 1학기 때 2.07등급으로 점차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잠재력 인 평가라든가 학교에 대한 충실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도 영어에 관련된 활동, 또 외부 활동도 꾸준하게 영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보여집니다. 그다음 꾸준하게 지역 활동의 학습 지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기부에 대해 인성 부분에서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2학년 2학기 때 1.38등급에서 이제 좋게 봤다가 3학년 1학기 때 2.07등급을 좀 떨어졌습니다. 아까 분명히 노력한 흔적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활동이 되게 많고 구체적 이제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읽으면서 약간은 자세하게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에 이런 기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서를 좀 제가 봤는데 구체적이고 주제를 가진 책들이 아니라 그냥 주변 잡기 흥미 위주의 독서입니다. 그래서 영어 전공에 필요한 좀 구체적이고 심화된 독서도 기록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이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성록 선생님께서 필요한 서류와 제출할 때 유의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희 학교에서 받는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소서밖에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자소서 입력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원서 접수 마감이 9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자소서 입력 마감은 9월 14일 월요일 날 11시까지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자소서에 대해서 완전히 완성도 있게 제출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앞서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영어교육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영어교육과의 지원이 좀 불리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제 생활기록부로 봤을 때 LD 학부의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점을 좀 궁금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된 준비들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꾸준하게 준비를 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영어 교육과를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절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D 학부를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LD 학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지원자에 불러봤었을 때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다소 좀 부족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외대 수시 지원하기 위해서 영어 공인 시험 점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원초적으로 공인어학 성적을 어느 곳에도 기재를 할 수 없고요. 또 그다음에 네. 평가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와 이제 학생부, 자소서 외에 어떤 서류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외대에서 이제 자소서를 어떤 평가하는 특징과 또 양식의 특징, 또 외대만의 어떤 그 사본 문항, 자율 문항이 어떤 부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외국어대학교에서 받고 있는 자기소개서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은 대교육 공통문항이고요. 4번 문항이 이제 외대 자율문항이 되겠습니다. 예, 1번 문항에서는 이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 이게 되겠는데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그 학생들이 제출해줬던 많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점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내신 등급을 올린 과정 이런 것들만 기술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성장 과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장 가능성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심화된 단계로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기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번 문항에서는 이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이내로 기술하도록 하는 이런 문항인데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과 관련돼서 내용을 쓰게 된다면 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또 그다음에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징들, 어려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써주신다면 평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변화의 내용, 또 배우고 느낀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 문항은 인성과 관련된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자율문항인데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주는 이런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한국외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 육회 지원 전략을 잘 살려야 되니까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정주원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내신이 2.18등급, 모의고사가 2등급 중반입니다. 활동 내용도 다양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되게 뛰어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국 학생들의 내신과 그다음 모의고사, 스펙을 가진 학생들을 봤을 때 우리 학생과 같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앞에 실장님께 말씀하셨지 우수한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다소 무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입시 전략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제 모의고사에서 기준의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 기본입니다. 물론 스펙이나 내신에 관한 것도 과정을 봐야 되는데 9월 모의평가에서 점수가 아마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시에서는 지금 현 성적으로는 서울권 여대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합격선이 조금 더 높은 숙명여대라든가 덕성여대, 그다음에 동덕여대 등의 한두 개 정도 여대 위주의 지원을 하시고요. 그 외의 대학은 좀 상향이나 소신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외 추천 전형을 보면 한양대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7명, 영어 영문학과 12명 추천합니다. 이 전형을 제가 한 이유는 아까 자기소개서 쓴다고 힘들어 했는데 여기 서류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학생부만 내면 되니까 또 수능 최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시는데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다빈치 전형으로 영어 교육학과 8명, 영어 영문학과 20명입니다. 1단계 서류 100개, 그다음에 2단계 1단계 70의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말씀해주신 거 생각하면서 자소서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네, 준비 열심히 하려고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셨으니까 보완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전화 연결한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위해서 이성록 선생님께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예, 한국외국어대학에서는 학생부를 평가를 할 때, 또 자소서를 평가를 할 때, 예,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내용을 설득적으로 제시하는 글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되겠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예, 활동을 했었던 사실을 그냥 단순 나열하지 마시고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를 하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이성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한국외대와 경희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